여러분, 이제는 후손들에게 돈이 아닌 무형의 유산을 남겨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근데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행복의 기술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혜주의 마음극장 주혜주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85세입니다. 퇴직 이후에 20년이나 25년 이상을 직업 없이 살아가야 하는 거죠. 즉, 이 얘기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 꽤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후손들에게 돈이 아닌 무형의 재산을 남겨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행복의 기술입니다. 바바라 프레드릭슨이나 소냐 류버머스키 교수를 비롯해서 많은 행복학자들이 더 행복해지는 방법, 즉 행복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방법들 중에 오늘은 음미하기와 몰입하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음미란 즐거움을 만들어내고 강화시키고 유지시켜주는 생각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서 현재를 즐기고 음미하면서 살지 못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종종 그러시죠? 음미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리면 음미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고 외향적이며 감사를 느끼고 반면에 덜 절망적이며 덜 신경질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의 기쁨을 잘 포착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 스트레스, 죄책감, 수치심 가능성이 더 낮다고 합니다. 네, 제가요 2006년 혼자 프랑스에 배낭을 메고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니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남쪽에 있는 휴양지입니다. 그래서 쪽빛 바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가면 가볼 곳이 많은데 샤갈이 묻혀져 있는 생폴 드방스랄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의 미술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폴 드방스에 갔다가 버스를 타고 니스로 다시 돌아오면서 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행 책자에 보니까 니스에 있는 한 전망대에 오르면 해지는 광경이 그렇게 멋있다고 이 책 저책에서 다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망대니까 높이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버스에서 내려서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벌써 지려고 하니까 마음은 더 급해졌죠. 계단을 오르고 오르막길을 오르고 딱 올라서서 전망대에 딱 서는 순간 니스의 해변이 쫙 보이면서 그 옆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갑자기 저는 황혼을 앞두고 딴 생각에 젖어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즉, 내일 깐느로 넘어가는데 버스를 탈까? 기차를 탈까? 멋있는 황혼의 광경을 놔두고 저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의 일상적인 경험에 대한 감각, 어떻게 느끼고 무슨 소리가 들리고 라는 감각에 주의를 집중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던 일들을 마치 기적처럼 놀라워하며 감탄하는 연습을 아주 자주 하라는 거죠. 아침에 밥을 먹는 거, 또 신발을 신을 때마다 이렇게 신발은 멋있어. 또 매일 뜨는 태양을 보면서도 어쩜 이렇게 태양은 우리를 위해서 뜰까? 라면서 큰 감동을 받으라는 거죠. 이렇게 늘 하던 일들을 해치우지 말고 좀 더 음미하고 노력할 때 행복감이 증가하고 반대로 우울감은 감소합니다. 이처럼 행복은 매 순간 경험하는 일상적인 것들을 만끽하고 음미하고 감탄하는 습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음미는 우리의 감각과 관련되기 때문에 한 가지 예로 눈을 사용하는 법을 제일 많이 활용하신 분이 나태주 시인이십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아시죠?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음미 습관을 기르는 핵심적인 방법 두 번째로는 아름다움과 탁월함의 마음을 열기입니다. 즉 아름다운 대상을 봤을 때 어떤 재능,
천재성 또는 미덕을 보고 진정으로, 이때 중요한 건 진정입니다. 사심 없이 경탄해 보는 것입니다. 음미하기는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정신적인 습관이며 음미할 수 있는 능력은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 높은 자산입니다. 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니스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여행 후에 저의 생활의 변화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식사할 때는 TV를 끄고 밥만 먹습니다. 이거는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에요. 또 반찬을 먹을 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먹어서 입속에서 비빔밥이 되지 않게 한 번에 한 가지씩 먹으며 맛을 음미합니다. 또 제가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여러 일을 한 번에 하는 것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착각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할 때 컴퓨터를 보면서 또 서류를 보면서 전화하기 쉬운데, 전화할 때는 통화만 한다라고 원칙을 세웠습니다. 네, 몰입은 음미하기와 사촌입니다. 앞에서 음미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마음을 다해서 현재를 온전히 즐기면서 음미하는 상태는 전적인 몰두가 특징인 몰입 경험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까 음미가 주로 감각적인 거에 관여된다면, 이 몰입은 하고 있는 일에 강렬하게 흡수되어 아주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일할 때 몰입 경험을 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좋은 삶, 또 행복한 삶의 특징은 몰입, 즉 자신이 하는 일에 완전히 푹 빠지는 거라고 바꿔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요, 이런 몰입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냐면, 자신이 강하고 유능하다고 느끼고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장악하고 있으며 완전한 모라의 상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몰입의 또 다른 정의는 너무 쉽죠. 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맞습니다. 다 우리 얘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하루에 약 47%를 딴 생각을 하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밥을 먹을 때, 또 중요한 시험 공부나 수업 듣는 중에도 종종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을 주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즉 내가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에 상관없이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보다는 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때 행복감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강연자는요, 앞에 딱 보면 그 많은 청중들이 눈에 들어올 때, 저 사람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유체 이탈 상태구나, 이거를 느낍니다. 그래서 강의 가면 시작할 때 정 졸리시면 주무세요,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는 척은 하지 마세요. 졸린 사람은 어떻게라도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척 하는 사람은 안 하겠다라고 의도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깨울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시죠? 많은 그 게임이나 오락을 좋아하는 애들이 나 지금 몰입하고 있어, 좋은 일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에서 살펴봤듯이 몰입의 특징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자연스러운 황홀감을 체험하게 합니다. 또한 몰입에는 분명한 목표와 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락과 게임은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까? 물론 어떤 오락하는 사람들은 내가 몇 점을 달성하는 게 목표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생산성이 없는 목표이죠. 또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락이나 게임에는 몰입 경험이 없고, 또 사실은 하고 나면 뭔가 찜찜하고 좀 자책감이 생기고, 또 어떨 때는 너무 많이 오락에 빠져 있었을 때는 조금 남이 뭐라 그러지 않아도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또 몰입과 중독을 조금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가면, 몰입은 즐거운 마음으로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걸 말하죠. 중독은 하지만 늘 습관적으로 늘 하던 일을 반복하며 오히려 변화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몰입은 삶의 의미를 찾고 더 많은 의미를 만들어가는 데 비해서, 중독은 할수록 삶의 의미를 잃고 한 가지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몰입과 중독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향하는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챙김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요즘 아주 핫하게 회자되고 있는 단어인데 이 마음챙김이 웰빙, 우리의 마음 건강, 몸 건강의 필수 요소입니다. 마음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감각과 느낌과 생각을 의식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이래서 그 결과로 몸과 마음이 하나로 결합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좀 쉽게 말한다면 내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네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억누르려고 그랬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빨리 긍정적인 거로 바꿔야지 하는데 이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건 어떤 생각이 올라오건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네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주의를 자기가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활동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생각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했죠. 생각을 내가 멈추면 그것이 주의가 기울어진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네를 먼저 알아차리면 갑자기 딴 생각하는 것이 저절로 멈춰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 순간의 경험을 알아차리면 자동적 생각과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고 그 결과 자유로워져서 더 많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깨어 있으면 내 의도대로 살아가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중을 증진시키려면 동기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가졌을 때 중요한 것은 기한을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기한 없는 목표는 사실 안 이루겠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또한 몰입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지를 활용하는 나는 마음을 먹겠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을 몰입하기에 적합하게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소음을 줄여야 됩니다. 주의 집중을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한달지 음악과 TV 등을 이 방에서 TV 저 방에서 TV 소리가 그냥 막 스테레오 3스테레오로 막 들리면 자동적으로 몰입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거추장스러운 물건을 늘어놓는 경우에 시각이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추장스러운 물건을 버리고 꼭 필요한 물건을만 갖추면서 자신의 방과 책상을 가장 안락하고도 편안하게 만들면 몰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어떤 몰입하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방해를 할 수 있겠죠. 갑자기 콘서트 티켓 예매가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아무개야 이제 이 생각은 그만하자라고 자기를 작게 달래야 됩니다. 우리 내는요 약간 어린아이와 같아서 막 구박하면 몽실몽실 그 생각이 더 커져요. 이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살살 달래야 됩니다. 그래 걱정이 되네. 근데 걱정하는데 우리 10분만 걱정하자라고 시간 리미트를 줘서 그 정해진 시간에만 걱정되는 생각에 하도록 뇌를 습관시켜야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영화는 줄리아 로버츠가 여주인공으로 나왔던 2010년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영어 제목은 그대로 Eat, Pray, Love이죠. 이 영화는 미국 작가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실화바탕 수기를 원작으로 한 영화로 안정적인 직장과 번듯한 남편, 또 그냥 뉴욕 맨하탄의 아파트까지 남들 보기에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춘 31세의 저널리스트 리즈가 진짜 자신을 되찾고 싶은 삶의 용기를 내어서 일과 가족, 사랑을 뒤로 한 채 무작정 1년간의 여행을 떠나는 걸로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신나게 먹고 인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발리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영화입니다. 특히 리즈가 이탈리아 여행에서 다양한 음식들에 대하며 그 전까지 늘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 참아야 했던 식욕을 되찾아 신나게 먹으면서 단순한 기쁨을 음미하는 법을 배우고 그 넘어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해주는 우정까지 쌓게 됩니다. 즉, 리즈는 음식을 먹으며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이고 진실하게 사는 법을 배운 거죠.
특히 영화 중에 줄리아 로버츠가 이탈리아에서 바질과 치즈, 올리브 오일, 토마토 소스가 어우러진 파스타를 음미하면서 아주 맛있게 먹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으며 오늘의 내용과 잘 어우러지기에 소개드립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현재를 즐기는 음미하기와 몰입하기 경험은 삶의 의미를 불어넣어주고 풍부함과 강렬함을 주기에 행복도를 높여줍니다. 이러한 음미하기와 몰입하기는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으며 말씀드린 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존재하네요. 그 순간에 자신을 완전히 바치고 몰입하면 그 후에 신의 섭리가 움직인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승무원이 승객들 앞에서 비상사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유사시에 산소 마스크는 누구부터 쓰라고 합니까? 예, 마음이 급하고 걱정이 돼서 아이부터 씌우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마스크를 쓰고 자녀에게 마스크를 씌우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살 때 그 부모를 보며 자녀는 더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